안녕하세요. 대치동 현탑학원에서 아이들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원래는 직접 만나서 상담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복을 사놓고 제대로 등교를 하거나 입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의 학습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깊은 학습, 조금 더 심화된 학습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개강함에 따라서 중간고사 일정이 또 나오게 되었죠. 그 중간고사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반포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반포고의 내신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포고등학교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2019년 기준입니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는 65.3점이라고 하는 평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균 점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과목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다른 과목이 한국사, 그리고 국어, 수학을 보시면 국어 점수가 72점, 수학은 58점이죠. 수학 점수는 워낙에 낮습니다. 그러면 국어 점수나 통사 또는 통과랑 비교해 보았을 때, 또는 과탐실 같은 경우는 점수가 기본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영어 점수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다른 평균점에 비해서 65점이니까 평균적으로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의 경우도 23점으로 표준 편차가 높은 편이죠. 대표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고 표준 편차가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점수를 많이 잘 받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점수를 잘 못 받는 아이들이 분포한다는 뜻이죠.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포고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면 A를 맞은 아이들이 30%. 참고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등급과는 약간 별개이니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A 등급을 맞은 아이들이 30%고요. B를 받은 아이들이 14%, 각각 그 밑으로 17, 11, 25%죠. 대표적으로 A가 높고 E가 높고 중간은 낮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시험 문제는 어렵지만 난이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렵지만 A 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학습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 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못 댔다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포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제대로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헌데 재미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받는 점수를 보니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서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 허나 그 격차는 굉장히 크더라. 그러니 우리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 맞아야 된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의 학습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작년이죠.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반포고등학교 내신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먼저 교과서, 영어, 능률, 김이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1, 2과였었고요. 시험 범위 또 하나가 모의고사가 들어갔습니다. 작년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올해도 원래대로라면 2020년 3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겠지만 지금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 24일에 치러지는 모의고사가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교재는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2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시험 범위는 1강에서 4강까지였었고요. 한 강당 지문이 4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6개의 지문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금 16개의 지문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 13문제가 나왔습니다. 16개의 지문 중에서 1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교재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9문제 정도가 출제됐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문들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분량이 많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8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바로 부교재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문항별 출제 분석인데요. 문제는 객관식 21문제, 서술형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보이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서답형 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교과서 본문을 외우고 있었다면 조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겠죠. 다시 한번 서답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기입니다. 반포고등학교에서 내는 영작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작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서답형 3번째 문제인데요. 서답형 3번째 문제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휘 쓰는 겁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단어 쓰기, 어휘 쓰기 비슷하죠. 교과서에서 어휘 문제를 내기도 하고 모의고사에서 어휘 문제를 내기도 했다. 살펴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서답형 4번인데요. 서답형 4번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영작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작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교과서에서 하나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서답형 5번 문제를 보니까 부교재에서 어휘 쓰기,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부교재에서 영작하기가 나온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교과서와 모의고사와 부교재에서 각각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영작과 관련되는 것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서답형 7, 8, 9번을 보니까 전부 다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어법상 틀린 곳 찾는 거고요.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부교재에서 나온 문제가 영작하기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대한 학습에 대한 강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문항별 분석에서도 그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반포고등학교의 특징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어휘에 대한 강조점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방금 보신 것처럼 어휘 문제가 나와 있죠. 요거를 살펴보니까 어휘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그리고 어휘, 다시 한번 어휘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도 어법상 틀린 것 찾기, 이건 문법, 어법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총 다시 말해서 문법과 어법, 그러니까 단어, 어휘랑 관련되는 부분들이 강조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고등학교 영어 내신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반포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평균 점수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받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다. 그 이야기인 즉슨 아이들의 학습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학습량을 가져가야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디테일한 이야기인데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이 세 가지 중에서 부교재에 대한 강조점이 크기 때문에 부교재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반포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보다 서술형에 대한 강조점이 더 큽니다. 그러니 서술형 문제를 꼭 잡으셔야 돼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항수도 많죠. 9문제였었죠. 그럼 그 서술형 중에서도 어휘 문제 그리고 영작문을 완성하는 문제들을 꼭 잡아주셔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포고등학교 내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여기 함께 나가게 될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